선생님, 제가 50년 동안 똑같은 걸 해왔는데 요새는 뭔가 좀 이상해요. 이것은 72세 환자분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새로 먹는 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매일매일 은밀하게 그분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귀병이 아닙니다. 아주 흔하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행동, 자위입니다. 문제는 자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조용히 그분의 심장, 전립선, 심지어 쾌감을 느끼는 능력까지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 김도연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힘을 잃지 않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자신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부끄러움 없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남성으로서의 건강과 자신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위는 건강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작은 습관이 은밀히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든 남성들이 자위할 때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그것들이 당신의 에너지, 기능,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 진실에 직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 훨씬 더 흔해진 문제이며 당신의 뇌와 몸의 쾌감 반응을 은밀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남성들, 특히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이 문제를 조용히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몸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제가 야한 영상을 자주 보시나요? 라고 묻자 대부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해로울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쾌감과 동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예전처럼 민감하거나 유연하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편집된 야한 영상을 자주 보면 당신의 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매주 반복되면 뇌는 스스로를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때 즐거웠던 진정한 친밀감이 점차 사라집니다. 접촉 감각이 변하고 당신의 몸은 느리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맺는 능력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자극 때문입니다. 뇌의 반응 시스템을 다시 보정하지 않으면 이 무감각함은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둔감해지거나 연결감이 떨어지거나 만족감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셨다면 이 첫 번째 실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인정하고 변화할 용기가 있습니까? 다음 실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몸을 은밀히 해치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이 앉아서 자위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조용히 화장실이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문을 잠글 수 있으며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곳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병이 앉아서 자위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리 기능 중 하나가 됩니다. 성기능, 전립선 건강, 그리고 사정 후 회복 모두 원활한 혈액순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앉아있는 것, 특히 많은 남성들이 배변 시 취하는 웅크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는 골반 부위의 혈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전립선에 압력이 가해지고 골반저근이 과도하게 긴장하며 나이가 들면서 더욱 민감해지는 신경들이 점차 손상됩니다. 저는 이러한 패턴을 너무나도 자주 보았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남성들이 소변 후 잔뇨감,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느낌. 통증을 호소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증상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진료 기록과 영상 분석을 통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 자세가 실제로는 전립선과 배뇨 기능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인지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서 해보거나 뒤로 기대거나 골반 부위로 혈액이 잘 흐르도록 자세를 바꿔보세요. 혹시 지금 당신의 전립선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놀라운 습관이 당신의 쾌감을 경험하는 능력을 점차 바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조급한 습관입니다. 많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은 길고 스트레스 많은 직장 생활에 익숙해져 있거나 모든 일을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서 자위를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 빨리 끝내고 다음 일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정신적, 신체적 압력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빨리 끝내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두르면 당신의 전신신경계는 긴장 상태가 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관은 수축하며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원래 몸을 이완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사정은 하지만 만족감이 적고 상쾌함보다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넘치기보다는 기진맥진함을 느낍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조급함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쾌감을 빠르고 피상적인 방식으로 느끼는데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각은 둔해지고 흥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파트너와 집중하고 연결하는 것 또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급한 습관이 당신의 쾌감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매 순간을 느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당신의 몸은 깊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쉬고 멈추고 서두르지 마세요. 더 이상 결승선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감각을 되찾기 위해 속도를 늦출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알지도 못한 채 간과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발기 기능부터 음경 조절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곧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성 건강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골반저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근육군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골반전은 60대 이후 남성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들은 방광, 전립선, 그리고 생식기를 아래에서 지지하는 토대이며 발기부터 사정과 배뇨 조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을 작동시키는 숨겨진 엔진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방치되면 몸 전체의 기능이 은밀하지만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저는 60대 후반의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고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저는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데도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몰랐던 것은 젊었을 때 탄탄하고 활발했던 골반저근이 이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좌식 생활과 몸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해 복부에 쌓인 긴장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위 시 골반저근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아래로 밀어내는 습관은 전립선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이러한 중요한 기관들을 계속해서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실금, 잔뇨감, 발기부전, 사정감각 저하, 시력 저하, 그리고 무감각함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점차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소변 줄기를 멈추는 데 사용하는 부위를 부드럽게 조여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이 감각, 기능, 심지어 자신감까지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위해 시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김에 자위의 빈도, 즉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당신의 몸 전체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고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실수는 과도한 빈도 또는 너무 적은 빈도입니다. 이것은 많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이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잦은 자위가 문제라고 걱정하고 어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걱정합니다. 수치심, 혼란, 그리고 오래된 조언들 사이에서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불확실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제가 흔히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무 자주 자위를 하면 습관, 지루함 또는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당신의 몸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피로가 쌓이고 전립선 조직은 자극받아 민감해지며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흥미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이것은 신경계를 둔화시키고 활력을 감소시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예 멈춥니다. 이것은 약물, 건강 문제, 종교적 죄책감 또는 나이가 들었으니 멈춰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체가 순환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적 자극은 성기로 피를 보내고 신경 말단을 자극하며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오랫동안 멈추면 퇴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욕망은 사라지고 신체적, 감정적 연결의 문은 조용히 파괴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의식적으로 몸의 감각에 집중하여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호르몬 리듬을 회복시키며 생리적 시스템을 과용하지 않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그 작은 목소리들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지만 적당한 빈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흔한 실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반복하지만 이것은 신경을 손상시키고 점차 남성의 신체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압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많은 중년 남성들이 범하는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 않아요? 또는 예전보다 더 잘 느껴져요. 이러한 말들 뒤에는 우리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위할 때 너무 많은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감각은 둔감해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감각을 다시 느끼기 위해 더 강하게 쥐거나 더 강하게 밀거나 때로는 단단한 물체나 표면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실제 신호는 이것입니다. 더 세게가 아니라 너무 세게입니다. 음경의 신경은 매우 민감하며 60대 이후에는 특히 취약해집니다. 지속적인 강한 마찰, 과도한 압력, 그리고 과도한 자극은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탄력을 잃게 하고 피부 아래에 흉터 조직을 만듭니다. 이것은 음경 만곡, 혈류 감소, 심지어 성적 흥분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로 몸 자체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손상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뿐이지만 감각 상실이나 통증으로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감각을 되찾으려고 애쓸수록 쾌감은 사라지고 이 행위는 싸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쾌감은 치유의 시간이 아니라 부담과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정신적인 패턴 자체가 몸의 이완과 수용 능력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몸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정신적, 감정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이 든 남성들에게 매우 흔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 중 가장 해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실수는 감정이나 연결 없이 자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또한 가장 가슴 아픈 실수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할 때의 감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은 자위를 단순한 기계적인 행동 습관, 무의미한 반복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잠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도피처가 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행위가 됩니다. 저는 60대, 70대 이상의 남성들과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또는 왜 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몸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 집중 또는 따뜻함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한 감정적 단절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없이 반복적으로 자위하는 것은 신경계를 잘못된 방식으로 훈련시킵니다. 그것은 목적 없이 쾌감을 기대하고 결과적으로 몸과 뇌는 회복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합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충분히 방출되지 않아 기분은 나빠지고 오래된 감정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더 깊은 문제는 쾌감이 조용하고 외롭고 즐겁지 않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은밀한 접촉조차도 신성하고 의식적이며 자기 긍정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늙어가는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온전히 쾌감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7가지 실수 모두를 다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당신의 힘,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당신의 몸 전체에 대한 시야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합니다. 많은 선량한 남성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 시간, 때로는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늙어가는 몸을 돌보는 방법을 특히 성 건강, 쾌감, 그리고 연결성에 관해서는 결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7가지 실수는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오래된 방식이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믿는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전립선은 더 민감해지며 신경계는 더 이상 강한 자극이나 방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만지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고 평화를 찾고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단절입니다. 당신이 서두르고 무시하고 오래된 방식만을 반복하는 순간들입니다. 잦은 야한 영상 시청, 나쁜 자세, 너무 빨리 끝내는 습관, 골반저 부위 무시, 빈도 조절 실패, 과도한 압력,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반복하는 것, 이 모든 실수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 상실입니다. 진정한 위협은 나이나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몸, 쾌감, 그리고 삶과의 연결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해졌을 수도 있고 반응이 느려졌을 수도 있고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관심과 존중을 원합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오래된 자동차처럼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가치 있고 존경할 만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의식적으로 접근하세요. 마치 당신의 몸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처럼 천천히 배우세요.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습관이 아닌 그리고 수치심이 아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결과를 쫓지 말고 당신의 감각을 존중하세요. 숨 쉬고 멈추고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여전히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더 깊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실제로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초반의 남성들이 에너지, 친밀감, 그리고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노화를 끝이 아닌 변화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변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그것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서조차 당신의 남성다운 모습과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있는 조용한 힘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제 배운 것을 천천히 당신의 삶에 적용하세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순간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선택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 안에 있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현명하게, 더 자신감 있게.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